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울산 지역 더불어민주당이 시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의 유일한 원내 지역위원장인 김태선 의원이 시당 위원장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당 위원장 선거에 3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이는 등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0총선에서 6개 지역구 중 동구의 김태선 의원 당선으로 겨우 체면치리를 했던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김 의원은 당선과 함께 원내 유일한 지역위원장으로 관례에 따라 시당을 이끄는 사령탑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8일 김 의원은 돌연 시당위원장 불출마 입장을 밝힙니다. 시당위원장 대신 당의 원내 부대표로서 중앙과 울산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일에 매진하겠다는 게 불출마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의 시당위원장 불출마 선언이 시당위원장 선거 전에 도화선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시당위원장 후보자 등록 신청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현재 시당위원장의 도전 채비를 준비 중인 인물은 이선호 직전 시당위원장과 박성진 남구을 지역위원장 그리고 윤덕건 전 시의원 등 3명입니다. 이 가운데 윤덕건 전 시의원이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윤 전 의원은 직전 이선호 시당위원장이 민주당의 수장으로서 역량이 부족했고 이번 시당위원장에 김태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밀실의 구태 정치가 재현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번에도 몇몇 사람들이 모여 이선호 후보를 밀실 추대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소문의 진상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선호 직전 위원장은 차기 시당위원장의 역할이 무척이나 중차대하기 때문에 경험과 연륜을 갖춘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진보정당하고 어떻게 후보를 잘 연대연합하는 거냐가 더 중요하고요. 그 기세를 모아서 3년 후에 있는 대선에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박성진 남구을 지역위원장도 시당위원장 출마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 공당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선거철이 아니라 하더라도 울산시 발전을 위한 민주당의 방향. 이처럼 3파전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울산시당위원장 선거. 더불어민주당 시당위원장 선출은 오는 27일 오전 문수체육관에서 열리는 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합동연설회를 겸한 울산시 당원대회에서 16,000여 명의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로 가려지게 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 지역 출신의 국민의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진보당 윤종호 의원 등 여야 3당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한국형 구축함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HD현대중공업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대한민국 해군이 오는 2036년까지 7조 8천억 원 규모의 최신의 구축함 6척을 도입하는 한국형 구축함 사업을 추진 중인데 방위사업청이 의사결정을 미루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구축함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기본 설계를 마무리한 상태며 사업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의 규정에 따라 선도함 건조까지도 당연히 HD현대중공업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와 놀란 바크하우스 주 부산 미국 영사가 어제 울산시를 방문해 김두겸 울산시장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와 김두겸 시장은 환담에서 앞으로 울산시와의 관계 강화와 협력 도모를 위해 상호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들 일행은 시청 방문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미국 해군과 함정 정비 협약을 체결한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이 회사의 특수선 작업 현장을 둘러보는 등의 울산 일정을 가졌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울산시 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둘러싼 내홍과 관련해 당 차원의 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합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울산시의회 의장 선출과 관련한 의원총회 결정 불복과 의회 파행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4명으로 구성된 조사 특위를 꾸미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당은 이번 주부터 조사 특위를 가동해 울산시 의원들과 개별 면담 등을 통해 결정된 당론 위반 사실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진상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대상 의원들로부터 공식적인 소명도 들을 방침입니다. 의장 선거와 관련한 국민의힘 자체 조사와 심의 과정 등을 고려하면 최종 징계 여부는 8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당대표 후보가 지난 14일 국민의힘 울산시당을 방문해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날 방문에는 김상욱 시당위원장, 김기현 국회의원, 권명호 동구 당협위원장, 시구군 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나 후보를 환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 후보는 우리나라 대표 산업도시 울산의 명예를 높이고 여러 가지 민생정책 공약을 준비 중이라면서 계파 갈등 없이 누나 언니의 마음으로 당을 하나로 만들 테니 꼭 믿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앞으로 미래 산업에 있어서도 울산이 그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울산이 더 자랑스러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울산의 모든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울산과 관련된 정책과 예산 같이 챙겨가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지난 13일과 14일 경주 켄싱턴 리조트에서 대의원 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대의원 대회에는 분회장과 간부 등 당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지방선거 승리와 실력을 갖춘 울산의 대표 정당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정하고 울산 전 선거구 후보 출마와 대중 정당으로의 도약 등을 다짐했습니다.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잇따라 발견된 돈다발의 주인은 앞서 JCN이 전해드린 것처럼 8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화단에 숨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언제 숨겼는지는 기억하지 못했는데요. 경찰은 범죄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노인에게 돈을 모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현금 7,500만 원 다발의 주인은 앞서 JCN이 보도한 대로 80대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과거 재개발 보상금으로 받은 수억 원을 오래전부터 이용하던 은행에서 수차례에 걸쳐 고액을 인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에도 5천만 원, 6월에도 5,7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 남성이 지난달 16일 돈다발이 발견된 해당 아파트를 찾아 배회하는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돈이 발견된 아파트와 이 남성과의 연관성은 없었습니다. 80대 남성은 돈을 묻은 건 기억하지만 언제 묻었는지는 기억을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밤늦게 들어오시는 걸 반복하고 있고 실제로 울산에 있는 골목을 자주 이렇게 배회하시는 걸로 의사소통에는 특별히 지장은 없는데 지금 이 사례로 봤을 때는 조금 정상적이지 않다. 이른바 검은 돈 의혹까지 제기됐던 돈다발 사건. 경찰은 범죄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시에 남성에게 현금 전액을 돌려줄 예정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생후 3개월이 안 된 아이를 버리고 7년 넘게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정부로부터 양육수당 등을 받아온 엄마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재용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A씨의 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드러났으며 당시 A씨는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생후 3개월이 안 된 아이를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미혼모였던 A씨는 자녀를 유기한 뒤에도 정부로부터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 모두 1,500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액을 빌려간 뒤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내 폭행하고 돈을 갚으라고 위협한 채권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최희동 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명 중 5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5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채무자인 C씨에게 17억 6천만 원 상당을 빌려줬지만 C씨가 약속된 이자를 주지 않고 잠적해버리자 C씨가 숨어있는 곳을 찾아낸 뒤 폭행하고 차에 5시간가량 감금하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직장 내 갑질과 성비위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남구청 소속의 한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해 울산시가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울산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3일 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징계 수위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직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성 관련 동영상과 갑질성 발언 등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자체 감찰을 진행한 남구청은 지난달 12일 A씨에 대해 직위 해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울산시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 사업 공모에서 석유화학 업종이 추가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6월 자동차 업종 선정에 이어 이번 추가 선정으로 총 국비 12억 4천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역 석유화학 업종 원하점 간 상생을 돕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일자리 채움 지원금과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울산 지역 골프 동호인들의 축제인 제3회 베이스타즈 베스트드레서 콘테스트 시상식이 지난 12일 북구 베이스타즈 CC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지난해보다 많은 4천만 원의 상금을 걸고 진행된 올해 콘서트에서는 800여 명이 도전장을 내밀었으며 16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50명의 참가자들이 수상했습니다. 콘테스트 대상은 신미정 씨 팀이 차지해 베이스타즈 상품권 600만 원과 3박 5일 태국 골프 여행 상품권 등을 받았으며 최우수상에는 이진아 씨 팀이, 우수상에는 고민정 씨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요즘은 해외 취업이 예전보다 활성화되면서 해외 취업 직종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울산시 교육청이 직접 해외 취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미용과 조리 등 다양한 전공의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성과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어민 강사가 학생들에게 영어 회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문법이 틀려도 자신감 있게 어떤 말이든 하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한 호주 글로벌 현장학습에 국내 사정교육으로 진행되는 어학교육입니다. 지난해까지 국내 강사로 진행됐던 어학교육은 올해 처음으로 교육청과 울산과학대가 협약해 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는 교육으로 진행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영어 수업을 듣는 것도 정말 재밌고 기대가 되는데 따로 제가 미용과인 그런 회화 수업을 또 받게 돼서 그런 것도 기대가 되고 앞으로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학습에 최종 선발된 직업계고 3학년 학생 20명은 어학교육을 비롯해 안전교육과 진로교육 등 5주간의 사정교육을 거쳐 8월 말 호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이후 호주 국립교육기관에서 8주간 어학교육과 직무교육을 받고 공업과 미용, 조리 등 각자의 전공 관련 기업에서 4주간 현장 실습을 거친 뒤 현지에 취업하게 됩니다. 1학년 때부터 선생님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이 기회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제 꿈에 대한 확실한 방향성을 잡게 돼서 해외에 대한 경험을 얻기 위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현장학습으로 호주로 떠난 직업계고 학생 20명도 모두 호주에 취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교육청의 글로벌 현장학습이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막연하기만 한 해외 취업길을 열어주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지난 12일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임시회에서 김재홍 울산시 자치경찰위원장이 영남권 부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추대를 통해 한진호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장이 제4대 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됐으며 함께 협의회를 이끌어갈 임원으로 김재홍 영남권 부회장을 비롯해 권역별 부회장 4명이 선임됐습니다. 이날 선임된 임원진의 임기는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53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부군별로 보면 중구 196억 원,
남구 523억 원, 동구 156억 원, 북구 258억 원, 울주군이 401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3억 원, 0.2%가량 감소했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늘부터 31일까지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의회 시민홀에서 울산 최대 주거지로 변모한 삼산동과 석유화학공단 조성 등으로 사라진 황성동의 변화 과정을 담은 모임과 흩어진 1995 책자 발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모임과 흩어짐 1995는 울산연구원 산하 울산역사연구소가 지난해 5월부터 1년여 동안 현지 조사와 주민 구술 인터뷰, 지적도 확인 등을 거쳐 편찬한 울산 생활문화 자료조사집입니다. 이 책 발간을 통해 울산역사연구소는 삼산 비행장의 정확한 위치를 처음으로 확인하는 한편 삼산동에 있었던 정동강과 여천강, 염전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의 성과도 거뒀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어제부터 오는 26일까지 제4기 시민공약관리위원 18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시민위원 15명과 학생위원 3명으로 울산 시민과 울산 지역 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활동 기간은 오는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2년이며 공약사업 이행 실태 평가와 개선 방안 건의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직업계고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고교 오픈스쿨 직업교육을 개강했습니다. 고교 오픈스쿨 직업교육은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석유공사 등 지역 공공기관 10곳이 참여해 학생들에게 기관별 현장 체험 교육과 견학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기관 견학과 실습 등으로 구성된 에너지산업 영마이스터 과정과 취업 노하우 등으로 구성된 울산혁신 뉴프론티어 과정으로 운영되며 어제부터 오는 19일까지 과정당 20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